나는 그날 밤 부산 금정산이 나를 기억하게 될 줄은 몰랐다. 사람은 산에 들어갈 때 늘 같은 착각을 한다. 길은 이어져 있고 나무는 변하지 않으며 어둠은 해가 뜨면 물러간다고. 하지만 금정산은 달랐다. 그곳의 밤은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33이었고 부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 근처에서 살았다. 금정산은 어린 시절 소풍을 가고 군대 휴가 때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던 산이었다. 그래서 그날의 선택은 용기가 아니라 익숙함에서 나온 방심이었다. 하룻밤 정도야. 그게 시작이었다. 평일 밤이었고 다음 날은 쉬는 날이었다. 사람 없는 산에서 조용히 자고 새벽 공기를 마시고 내려올 생각이었다. 등산로 중에서도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오래된 샛길 쪽. 공식 캠핑구역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몇 번 쉬어갔던 작은 평지였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범했다.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잎, 멀리서 들리는 도심의 소음. 도시와 산의 경계가 아직 남아있는 시간. 하지만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 뒤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춥다거나 습하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마치 공기가 나를 피해 흐르는 느낌, 내 주변만 비어있는 것 같은 감각. 나는 그걸 피곤함 탓이라고 생각했다. 산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텐트를 치고 작은 랜턴을 켰다. 불빛이 닿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았다. 빛은 나무를 비추는 게 아니라 나무에 막히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들었다. 톡! 나무가 떨어지는 소리도 아니고 돌이 굴러가는 소리도 아니었다. 톡! 마치 손톱으로 나무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나는 가만히 숨을 멈췄다. 소리는 왼쪽 등산로가 있는 방향에서 났다. 사람일 수도 있었다. 야간 산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발소리는 없고 인기척도 없는데 소리만 정확히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다. 톡, 톡. 너무 규칙적이었다. 자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괜히 목을 가다듬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나무 사이로 퍼지지 않았다. 마치 바로 앞에서 멈춰버린 것처럼 짧게 끊겼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톡 소리가 멈췄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다. 소리가 멈춘 게 아니라 나를 듣고 멈춘 것 같은 느낌. 나는 급하게 합리화를 시작했다. 동물이다. 사람이 장난치는 거다. 착각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 산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나는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지퍼를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그게 더 불안했다. 랜턴을 끄자 어둠이 오는 게 아니라 덮쳐왔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어둠이 시야를 누르는 느낌. 그때 이번에는 분명히 들었다. 사각 사각. 낙엽을 밟는 소리. 아주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한 발, 그리고 멈춤. 다시 한 발. 나는 숨을 참았다. 산에서는 동물 발소리와 사람 발소리가 다르다. 이건 사람 쪽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텐트 바깥 불과 몇 미터 앞.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이것이었다. 왜 랜턴을 안 켜지? 사람이라면, 야간 산행이라면 불빛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 빛도 없었다. 발소리가 멈췄다. 바로 앞에서. 나는 손에 쥔 핸드폰을 꽉 잡았다. 전화라도 걸까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에게 연결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였다. 텐트 천 위로 아주 가볍게 툭. 이번에는 분명했다. 위에서 나는 소리였다. 비도 없었고 나뭇가지가 떨어질 높이도 아니었다. 툭! 그리고 툭! 마치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것처럼 나는 온몸이 굳었다. 소리는 정확히 내 머리 위에서만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까 들었던 톡 소리, 그건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두드리는 연습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제는 텐트밖에 아니라 나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확신이 들었다. 그런데 그 확신을 비웃듯이 텐트 옆에서 누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숨을 내쉬었다. 말은 아니었다. 웃음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숨결의 기척.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건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동시에 금정산에서의 밤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도. 숨을 들이마시려는 순간 나는 그 숨조차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폐 안에 남아있던 공기를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멈춰 있었다. 텐트 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군가 혹은 무언가 서 있었다. 아니, 서 있었다기보다는 머물러 있었다는 표현이 더 맞았다.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거기 있다는 존재감.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압력. 눈으로 보지 않아도 살펴시 먼저 알아채는 거리. 나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텐트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고 그 어둠이 오히려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이상한 안도감이었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아직 완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에서 오는 긴장. 그 숨소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주 짧게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그리고 다시 완전한 정적. 그 정적이 더 무서웠다. 산에서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거의 없다. 바람, 곤충, 멀리서 흐르는 도시의 소음, 그런 것들이 항상 남아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그 순간 금정산은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했다. 나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다. 지금 뛰어나가면 텐트 지퍼를 열면 소리가 난다. 랜턴을 켜면 내 위치를 먼저 알리는 꼴이다. 아직은 나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았다. 이 생각이 나를 붙잡았다. 이상하게도 공포 속에서도 사람은 규칙을 찾으려 든다. 건드리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소리만 냈다. 그래서 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시간이 지나면 떠날 거라고, 그냥 호기심일 거라고, 산에 사는 동물이나 길 잃은 사람일 거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시간은 지나가지 않았다. 몇 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핸드폰 시계를 볼 용기도 없었다. 화면 불빛이 새어나갈까봐. 그때 이번에는 텐트 옆이 아니라 등 뒤쪽에서 소리가 났다. 사각. 아주 가까운 낙엽 소리. 텐트 뒤편, 내가 등을 대고 누워있는 바로 그쪽. 나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물론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걸 바꿔버렸다.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내 위치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이가 부딪히지 않도록 이를 꽉 물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이건 명확한 공포 반응이었다. 그리고 텐트천이 아주 미세하게 눌렸다. 바람이 치면 흔들린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한 지점이 손바닥 크기만큼 천천히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갔다. 누르는 방식이 너무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사람이 물건을 만질 때 처음에 힘을 주지 않고 질감부터 느끼는 것처럼. 그 생각이 떠오르자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는 단계 같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산에서 실종된 사람들, 텐트만 남아있거나 아예 흔적조차 찾지 못한 경우들. 그땐 늘 이렇게 생각했다. 설마 무슨 일이 있었겠어. 길을 잘못 들었겠지.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설마의 한가운데 있었다. 손이 떨려서 가방 안에 넣어둔 작은 호루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불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불빛과 소리는 금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내 귀 바로 옆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와 비슷했지만 분명히 달랐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숨.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속으로 외쳤다. 제발 가라. 제발. 그 순간 마치 그 말을 들었다는 듯이 텐트 밖의 기척이 조금 물러났다. 사각, 사각. 낙엽 소리가 서서히 멀어졌다.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나왔지만 울음소리는 삼켰다. 갔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번에는 등산로 쪽, 아까 처음 톡 소리가 들렸던 방향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톡.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진 거리에서 다시 한번 톡, 톡. 이번에는 리듬이 달랐다. 마치 아까와 지금의 반응을 비교하는 것처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하나가 아니었다. 아니면 하나라도 한 방향에서만 움직이지 않는 존재였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여기서 더 버티면 안 된다.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밖으로 나가는 건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일이었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 움직이면 더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때 등산로 쪽에서 이번에는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 말은 아니었다. 단어도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부르기 직전에 내는 소리.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 소리는 내가 아는 누구의 목소리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마치 내 기억 어딘가에서 이미 들어본 적이 있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이 안에 있을 수는 없다고. 텐트 지퍼에 손을 댔다. 그리고 그 손이 떨리는 걸 멈추지 못한 채 아주 천천히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다. 밖의 공기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공기는 차갑지도 습하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이 숨쉬는 공기는 아니었다. 지퍼가 끝까지 내려가는 데 걸린 시간은 몇 초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 몸은 그 짧은 시간을 몇 분처럼 기억하고 있다. 텐트 입구가 열리자 바깥에 어둠이 밀려 들어왔다. 공기가 아니라 형태를 가진 어둠이었다. 나는 바로 밖을 보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인 채 먼저 발밑을 확인했다. 낙엽, 젖지 않은 흙, 아무것도 없는 땅, 사람의 발자국도 짐승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이렇게 가까이 왔다면 뭔가는 남아있어야 했다. 나는 랜턴을 켜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 화면 밝기를 가장 낮게 줄이고 손바닥으로 거의 가린 채 아주 살짝만 빛을 흘렸다. 빛은 바닥에서 멈췄다. 그 위는 여전히 어두웠다. 나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시야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잃어버렸다. 나무는 있었고 길도 있어야 할 방향이었지만 모든 것이 같은 깊이,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산에서 길을 잃을 때 느껴지는 감각은 모르겠다가 아니다.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이 없는 상태. 그 확신이 지금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나는 분명 텐트를 칠 때 등산로 방향을 확인했었다. 머릿속에도 지도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도 자체가 접힌 종이처럼 구겨진 느낌이었다. 그때 내 오른쪽 어딘가에서 아주 낮게 사각. 이번에는 낙엽이 아니라 발이 방향을 바꾸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확신은 들었다.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시선은 눈이 있어서 느껴지는 게 아니었다. 공기가 눌리는 방향, 소리가 죽는 위치, 그 모든 게 한 점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산을 내려가야 했다. 등산로만 찾으면 된다. 그런데 두 번째 발을 내딛는 순간 사각. 이번엔 내 발소리와 거의 동시에 울렸다. 너무 가까웠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러자 그 소리도 멈췄다. 그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맞추고 있었다. 속도를, 거리감을, 내가 움직이는 방식을. 나는 이걸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무는 흔들리지 않았다. 잎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바람은 오직 내 주변만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에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비린내도 썩은 냄새도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오래된 옷장에서 나는 냄새. 사람이 한동안 머물렀다가 사라진 공간의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내 머릿속에 설명할 수 없는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낯선 방, 낡은 거울, 누군가 서 있다가 사라진 자리. 나는 숨을 참고 고개를 돌렸다. 그때 나무 사이로 뭔가가 움직였다. 빠르지 않았다. 숨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움직여도 내가 바로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형태는 분명하지 않았다.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 나무 그림자 같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움직이는 높이가 일정했다. 땅을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지 위를 뛰는 것도 아니었다. 성인 남자의 상체가 움직이는 높이.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동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걷지 않고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정면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산등성이를 따라 이동한 뒤 아는 길로 합류할 생각이었다. 문제는 어느 쪽이 옆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소리에 의존하기로 했다.
도시 소음, 차 소리, 어디선가 들릴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그 모든 소리는 하나의 낮은 웅음으로 섞여버렸다. 그 웅음 속에서 유독 또렷한 소리가 하나 있었다. 톡! 이번에는 아주 가까운 나무에서. 나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보았다. 그리고 그때 내 시야의 가장자리에 이상한 장면이 걸렸다. 나무 뒤에서 고개만 내밀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 속도가 느렸다. 너무 느려서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시선을 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서로 충돌했다. 그때 내 왼쪽에서 아까와 같은 높이의 움직임이 또 한 번 포착됐다. 하나가 아니었다. 아니면 하나가 동시에 여러 방향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이성적인 계산, 지형 판단, 합리화, 전부 의미를 잃었다. 나는 그제야 산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은 공포에 빠지면 가장 기본적인 방향 감각부터 버린다. 그리고 그 공포를 이곳의 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때 바로 내 뒤에서 아주 낮고 아주 짧은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숨소리도 아니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입이 있다는 증거.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지르면 그게 시작이 될 것 같았다. 대신 몸을 던지듯 앞으로 뛰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낙엽이 터지고 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숨이 가빴다. 뒤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겹쳐 들리기 시작했다. 속도는 내가 뛰는 것보다 조금 느렸다. 마치 도망칠 수 있다는 착각을 일부러 주는 것처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추격이 아니라 몰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 나는 달리고 있었지만 앞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은 없었다. 산길은 원래도 불규칙하다. 하지만 그때의 금정산은 내가 알고 있던 형태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분명 발밑에 길이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갑자기 낙엽과 돌만 가득한 비탈이 나타났다. 길이 끊겼다기보다는 길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진 느낌이었다. 나는 중심을 잃고 한번 크게 휘청거렸다. 무릎이 바위에 부딪혔고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걸 느낄 틈조차 없었다. 뒤에서는 여전히 발소리가 들렸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숨이 찢어질 듯 가쁜데도 그 소리에는 숨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게 가장 이상했다. 사람이 저 정도 속도로 움직이면 반드시 호흡이 거칠어진다.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건 발이 땅을 밟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방향을 바꿨다. 아무 생각 없이 왼쪽으로. 그 순간 오른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같은 속도로 울렸다. 내가 움직이자 양쪽이 동시에 반응했다. 그제야 나는 도망치고 있다는 감각조차 내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산은 내가 어디로 가든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결국 작은 공터 같은 곳으로 밀려 들어왔다. 위험하다는 건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었다. 나무가 비정상적으로 적었고 바람이 고이지 않았다. 공기가 멈춰 있었다. 나는 멈췄다. 더 이상 달리면 넘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공터의 반대편에서 나무 하나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흔들림의 시작점이 중간 높이였다. 그 높이는 아까부터 계속 보이던 그 상체의 높이였다. 나는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발이 더 이상 물러나지 않았다.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공터 안의 소리가 갑자기 바뀌었다. 곤충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닌 이상한 정적 속에서 거기 분명히 들었다. 이번에는 말이었다.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다. 목소리는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말투가 내 것이었다. 내가 누군가를 부를 때 조심스럽게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이름을 부르기 직전의 그 어조. 나는 온몸이 굳었다. 거기 있지. 이건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도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말투.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대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보다 몸에서 먼저 튀어나왔다. 그 순간 공터 가장자리에서 사람 형체 같은 것이 하나, 둘, 셋 나무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정확히 말하면 모습을 드러냈다기보다는 어둠이 사람 모양으로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 있는 자세,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 팔을 늘어뜨린 방식이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중 하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다시 내 목소리로 말했다. 넘어졌지. 나는 숨이 막혔다. 방금 전 무릎을 부딪힌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건 흉내가 아니었다. 단순한 모방도 아니었다. 내 움직임, 내 반응, 내 기억을 실시간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이 상황의 진짜 공포를 이해했다. 이것들은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나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고개를 조금 더 기울였다. 아프면 소리나.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의도는 정반대였다. 소리를 내라는 유도, 내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라는 요구. 나는 이를 악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때 내 머릿속에 이상할 정도로 또렷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어릴 때 어른들이 했던 말, 산에서 누가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마라. 그 말이 지금에서야 의미를 가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시선을 땅으로 떨어뜨렸다. 이건 도망도 대치도 아니었다. 버티는 선택. 그 순간 공터 안의 존재들이 조금씩 가까워졌다. 발소리는 없었다. 그냥 거리만 줄어들었다. 공기가 눌렸다. 귀가 먹먹해졌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가장 가까운 그것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였다. 괜찮아. 그 말은 내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해왔던 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거의 무너질 뻔했다. 위로를 받는다는 착각, 여기서 끝내도 된다는 유혹. 하지만 동시에 본능적인 거부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사람이 되어보려는 것의 말이었다. 나는 그대로 몸을 돌려 눈을 감은 채 공터 반대편으로 뛰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다. 뒤에서 목소리들이 겹쳐지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 조금 다른 톤의 내 목소리, 어긋난 리듬의 말들. 괜찮아. 여기야. 조금만. 그건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나로 묶어두려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순간 앞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다. 아주 약한 노란빛. 사람이 만든 빛. 나는 그 빛을 향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 몸을 던졌다. 그 빛이 진짜인지 또 다른 흉내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멈추면 그 자리에서 끝이라는 것만은 확실했기 때문이다. 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규칙 없이, 그러나 완전히 무작위도 아닌 방식으로. 그게 내가 처음으로 느낀 안도감의 근거였다. 사람이 들고 있는 빛은 늘 그렇게 흔들린다. 숨, 맥박, 손의 떨림 때문에. 나는 그 빛을 향해 달리면서도 끝까지 확신하지는 못했다. 이 산에서는 확신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빛에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성질이 달라졌다. 아까까지 나를 눌러오던 그 밀도 높은 정적이 조금씩 풀렸다. 대신 사람의 흔적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땀 냄새, 연기 냄새, 금속이 식을 때 나는 희미한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이성보다 먼저 몸이 반응했다. 거기. 내가 외친 건 아니었다. 불빛 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짧고 거친 목소리. 산에서 일하는 사람 특유의 목이 쉰 소리였다.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소리를 냈다. 여기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뒤에서 아까 그 목소리들이 동시에 반응했다. 여기요. 내 목소리였다. 하지만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비어 있었다. 나는 그대로 달렸다. 귀를 막을 틈도 없이. 불빛의 주인은 중년 남자였다. 등산로 관리인처럼 보였다. 헤드랜턴을 쓰고 한 손에는 무전기를 쥐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눈을 크게 떴다. 아니, 이 시간에 여길 왜? 말을 끝내지 못하고 내 뒤쪽을 봤다. 그 시선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분명 뭔가를 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그에게 거의 매달리듯 다가갔다. 뒤에 뭔가 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뛰어! 그 한 단어에는 설명이 없었다. 하지만 확신은 있었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등산로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때 공터 쪽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한꺼번에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게 겹쳐진 목소리들이 한 번에 흘러나왔다. 아쉽다. 그 말은 내가 아니라 그 관리인을 향해 던져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무전기를 켰다. 여기 비슬림.
사람 하나 확보. 지금 바로 내려간다. 무전기 너머에서 무슨 말이 오갔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의 길 위에 올라섰다는 사실이었다. 등산로의 흙은 아까와 달랐다. 많은 발에 다져진 단단한 땅. 그 순간을 경계로 뒤에서 들리던 소리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발소리, 속삭임, 내 목소리를 흉내내던 소리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아주 멀리서 들리는 톡. 마치 다음에 다시 보자는 신호처럼. 나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관리인은 내 옆에 쪼그려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쪽으로는 혼자 들어오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할 힘이 없었다. 오늘은 따라온 거야. 그 말에 내 심장이 다시 내려앉았다. 원래는 사람 흉내를 이렇게 빨리 안 내. 나는 그에게 무슨 뜻이냐고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없이 산을 내려왔다. 도시의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제야 나는 살아났다는 실감이 들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던 중 무릎에 상처를 씻다가 나는 멈춰섰다. 멍 자국 위에 손바닥 크기의 옅은 자국이 있었다. 손가락이 5개였다. 나는 그날 이후 금정산의 밤에는 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잠들기 직전 아무 소리도 없는 방에서 아주 낮게 누군가가 내 목소리로 속삭이는 걸 듣는다. 괜찮아. 그럴 때마다 나는 이불을 끝까지 끌어올리고 대답하지 않는다. 산에서 배운 건 단 하나다. 대답하는 순간 그건 내 것이 된다.